대부분의 사람들은 혈관 건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닐까? 검진해서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다들 이 정도는 먹고 살잖아 하면서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혈관이 안 좋다는 얘기 정말 자주 들으시죠? 아무개 씨 혈압약 먹기 시작했대요. 누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더라. 중성지방 때문에 고민이래요 하는 얘기들이 남의 일처럼 들리는 겁니다. 내 몸은 아직 괜찮다고 나는 그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중성지방 같은 단어들은 건강검진 결과지에서나 보는 숫자일 뿐이지만 정작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 않으세요? 매일 마주하는 식탁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예방의 자리인데도 그냥 습관대로 먹게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늘 먹던 메뉴, 점심시간에 늘 가던 식당, 저녁에 늘 하던 요리가 당연해지는 거죠. 바쁘니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당장은 불편한 게 없거든요. 오늘 짜게 먹었다고 내일 아침에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니고, 오늘 기름진 고기를 먹었다고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튀는 것도 아니니까 더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식습관을 그냥 넘기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것까지 포기해야 하나? 짜게 먹는 게 습관이라서 음식이 맛이 없다. 가족들이 다 이렇게 먹는데 나 혼자 바꾸기가 어렵다는 생각이죠. 주변에서도 별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젊은데 요즘 누가 싱겁게 먹어? 건강검진 결과 괜찮았잖아 하면서 본인도 가족도 익숙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가족 식사 자리에서는 더 그래요. 명절 때 모이면 상 위에 오르는 기름진 전과 달콤한 식혜, 짭조름한 나물들을 보면서 엄마가 해준 건데 남기면 섭섭해 하시잖아. 가족끼리 모였는데. 이런 것까지 따지면 재미없지 하고 생각하게 되죠. 직장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몇 잔하고 2차로 치맥 가면서 분위기 깨면 안 되지. 건강 운운하면 꼰대 같아 보여. 나만 빠질 수도 없고 하는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예요. 몸은 조용히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나이 탓이나 피곤해서라고 넘겨버리거든요. 요즘 좀 피곤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어제 술 먹어서 그래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사실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과 매일 반복되는 패턴에 몸은 반응하는데 단지 그 반응이 조용해서 아프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혈관은 말이 없어요. 간도 말이 없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용히 짚고 갈게요. 혈관은 아프지 않습니다. 혈관안이 좁아지고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줄어들어도 당장 통증은 없어요.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치통이 있으면 바로 치과에 가잖아요. 배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요. 통증이 있으니까요.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혈관은 달라요. 혈관이 좁아져도 막혀가도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상태는 조금씩 누적됩니다. 1년, 2년, 5년이 그렇게 흐르는 동안 혈관은 조용히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야 그때 좀 신경 쓸 걸 하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손발이 자꾸 차더라고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더라고 그냥 넘겼는데 아침에 자꾸 얼굴이 붓더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그냥 혈관은 조용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통증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 불편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분을 소개할게요. 김용호 씨, 64세로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분입니다. 퇴직 후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어요. 매일 산책도 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정도였죠. 난 건강한 편이야 하고 김용호 씨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큰 병을 앓은 적도 없고 입원한 적도 없었거든요.
약도 특별히 먹는 게 없었고요. 그냥 평범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 손발이 차다고 자꾸 그러네. 아침에 일어나면 좀 어때 하면서요. 김용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날씨가 추워서 그래. 어제 술 한 잔해서 그런가 하면서요. 사실은 매일 먹는 음식에 이미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침엔 국에 밥 말아서 김치 듬뿍, 점심엔 라면 한 그릇에 김치 한 접시, 저녁엔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두어 잔이 김용호 씨의 당연한 하루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박순자 씨, 59세로 전북 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왔고 남편과 자식들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많았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하고 박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본인도 같은 음식을 먹었고요. 가족이 먹는 걸 혼자만 다르게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한가 보다 하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피곤함이 계속됐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큰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단지 매일 먹는 음식, 그 익숙한 패턴이 몸에 조금씩 쌓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혈관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흐르면 벽도 깨끗하고 압력도 적당해서 물이 막힘없이 흐르니까 집안 곳곳에 물이 잘 공급되죠. 그런데 끈적한 게 섞인 물이 매일매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조금씩 쌓입니다. 처음엔 눈에 안 보이고 그래도 물은 흐르니까 수압도 괜찮고 물도 나오고 당장은 불편이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좁아지죠. 좁아진 길로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면 압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혈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액 안에 어떤 성분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혈관 벽의 상태가 달라지고 이게 매일 반복되면 혈관이 천천히 조용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액 안에 지방 성분이나 당 성분이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조금씩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혈관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는 거죠. 김용호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짜게 먹고 기름진 고기 좋아하고 술도 즐기면서 당장 아프진 않았지만 혈관은 조용히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을 위해 요리하면서 본인도 같은 음식을 먹었고 그게 30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관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식탁 위의 음식을 그대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문제없지만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몸은 변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300mg씩 소금을 더 먹는다고 칩시다. 하루는 300mg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109g이고 10년이면 1kg이 넘는데 이게 몸에 쌓이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는 티가 안 나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관 벽에 변화가 생기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할까요? 좁아진 혈관으로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야 하니까 더 힘을 쓰면서 압력을 높이는데 그게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예요.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혈관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숫자로 보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 일상에서 쉽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진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발이 자주 차갑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말단까지 따뜻한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거든요. 원래 손발이 찬 체질이야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고
특히 여성분들은 나 원래 수족 냉증 있어 하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전엔 괜찮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졌다면 그냥 체질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특히 겨울도 아닌데 여름에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거나 실내에서도 양말을 벗지 못한다면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호 씨가 그랬어요. 요즘 손발이 왜 이렇게 차가워하고 아내가 자주 물었는데 김용호 씨는 날씨가 추워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봄이나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웠고 밤에 잘 때도 양말을 신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손발이 차가운 게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니었구나. 혈액순환이 안 됐던 거였어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아침에 얼굴이 푸석하고 부은 느낌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면 얼굴이 평소보다 퉁퉁 부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한 느낌이 들 때 어젯밤에 물 많이 마셔서 그래, 술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 아침에 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매일 그렇다면 어떨까요? 술을 안 마신 날에도 물을 평소대로 마신 날에도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면 단순히 수분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나 혈관의 탄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호 씨도 아내가 자주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요즘 아침마다 얼굴이 왜 그래? 피부색도 안 좋고 뭔가 생기가 없어 보여 하면서 말이죠. 본인은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명절에 와서 엄마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푸석해 보여 피곤하세요 하고 말했을 때 박순자 씨는 일 좀 많이 했나 봐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특별히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계단 오르면 숨이 금방 찬다는 겁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운동 부족이야, 체력이 떨어졌나 봐 하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운동을 안 하면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혈액을 밀어내야 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과부하를 느끼면서 숨이 차는 거예요. 심장이 나 힘들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김용호 씨는 예전에 계단 오르는 게 전혀 문제 없었고 4층까지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한 번 쉬어야 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고만 생각했죠. 이것도 그냥 넘기기 쉬운 신호입니다. 운동 좀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계단 자체를 피하게 되면서 엘리베이터만 타게 되는데 몸이 불편해지는 걸 회피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평소보다 피로가 빨리 온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하고 넘기죠. 물론 맞아요. 나이가 들면 피로 회복이 느려지고 스트레스도 피로를 유발하거든요. 하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몸은 계속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고 그게 피로로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처럼 몸의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는 거예요. 박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만 먹으면 졸리고 오후 3시만 되면 소파에 누워야 했는데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안일은 예전에도 했고 오히려 자식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 집안일은 줄어들었는데도 피로는 더 심해졌어요. 이게 단순히 나이 문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때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는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래 하고 안심하는데요. 네, 맞아요. 당장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닐 수 있고 정상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정상 범위 아니라는 말에 안심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 범위도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의 혈압은 5년 전만 해도 12,080으로 완벽한 정상 수치였는데 작년엔 13,085가 됐고 올해는 13,588이 됐어요. 여전히 정상 범위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아직 약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 관리는 하세요 하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김용호 씨는 약 안 먹어도 된다니까 괜찮겠지 하고만 생각했고 생활 습관 관리가 뭔지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겁니다. 혈관 건강과 소화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장도 혈액으로 움직이거든요. 위장에도 혈관이 있고 혈액이 공급돼야 제대로 일할 수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소화기관도 제대로 일하는 거죠. 최근 들어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소화제를 자주 찾게 돼 하는 경우도 단순히 위장 문제로만 볼 게 아니에요. 물론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순자 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 하면서 소화제를 늘 가방에 넣고 다녔고 식사 후에는 꼭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위가 안 좋은가 봐 하고 생각해서 위 내시경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거든요.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럼 왜 소화가 안 될까요? 박순자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깜빡깜빡해 이름이 바로 안 떠올라 방에 들어왔는데 뭐 하러 왔는지 까먹어 하면서 다들 웃으면서 넘기죠. 나이 들면 그렇지 건망증이네 하고 가볍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뇌도 혈액으로 산소를 공급받거든요. 뇌는 우리 몸 전체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라서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럼 뇌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치매나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달라졌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해요.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김용호 씨도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뭘 사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점점 더 자주 일어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치매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병원 가기는 또 두려웠어요. 여덟 번째 신호는 다리가 쉽게 붓고 무겁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으면서 신발이 아침보다 저녁에 더 꽉 끼는 느낌이 드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래, 많이 걸어서 그래 하고 넘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게 되거든요.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다리에 머무르게 되면서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죠. 박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요즘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주물러야 했고 남편한테 다리 좀 주물러줘 라고 자주 부탁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해서 그런가 봐 하고 생각했지만 집안일은 예전에도 했거든요. 오히려 자식들이 어렸을 때 더 바빴는데 그때는 다리가 이렇게 붓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건데 이게 단순히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아홉 번째 신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예전보다 낫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나이 들면 회복이 느린 거지 하고 넘기는데요. 물론 맞아요. 나이가 들면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하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상처 부위에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회복이 더 느려집니다. 특히 발에 생긴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하는데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고 혈액이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서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발에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거든요.
김영호 씨는 몇 달 전에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별거 아닌 상처였지만 2주가 지나도 낫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진물이 났어요. 이상하네. 예전엔 금방 나았는데 하면서 그제야 병원에 갔습니다. 10번째 신호는 시야가 가끔 흐려지거나 어지럽다는 겁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빈혈인가 저혈압인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빈혈이나 저혈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갑자기 일어날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하는데 혈압 조절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박순자 씨도 가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져 몇 초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 하고 딸한테 말했더니 엄마 빈혈 아니야. 병원 가봐라고 말했습니다. 이 10가지 신호는 모두 그냥 넘기기 쉬운 것들이에요. 당장 아프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김영호 씨처럼 박순자 씨처럼 이 신호들을 몇 년 동안 그냥 두면 나중에는 그때 좀 신경 쓸 걸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김영호 씨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손발은 늘 차갑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김영호 씨는 여전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우리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뭔가 예전 같지가 않아. 김영호 씨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 성화에 못 이겨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혈압이 높아졌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올라갔고요. 중성지방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공복혈당도 경계 수준입니다. 김영호 씨는 그때서야 내가 좀 관리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약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자기 식습관을 설명했어요. 짜게 먹고 기름진 고기 좋아하고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술도 자주 마신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드시는 걸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안 바뀌면 수치는 계속 나빠져요. 김영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어요. 우리 이제 좀 바꿔볼까? 그렇게 조금씩 식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고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먹으면 먹는 재미가 없어.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아내한테 짜증도 냈어요.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봐 하면서요. 그렇게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김영호 씨의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고 싱겁던 음식이 이제는 적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예전보다 가벼워졌고 손발도 덜 차가워졌으며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차고 오후에 피곤함도 조금 덜해졌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면서 김영호 씨 본인도 느낄 수 있었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수치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혈압이 135에서 128로 콜레스테롤도 조금 낮아졌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겠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당신 뭔가 달라 보인다고. 김영호 씨는 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꾸길 잘했어. 박순자 씨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박순자 씨는 김영호 씨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다행히 남편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갔어요.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니 뇌졸중이에요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박순자 씨와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졸중이요? 저한테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평소에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고 앞으로 관리 안 하시면 큰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박순자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고 식습관도 완전히 바꾸면서 평생 가족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던 습관을 모두 버렸습니다. 싱겁게, 담백하게, 기름기 없이 하다 보니 처음엔 가족들이 불평했어요. 엄마 요리가 맛이 없어졌어 하면서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너희한테 요리를 해주지. 내가 쓰러지면 요리는 누가 해 하면서 가족들도 엄마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함께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박순자 씨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피로감도 줄어들고 다리 붓는 것도 덜해졌으며 소화도 훨씬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있으니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됩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쓰러지지 않았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고 언젠가 큰 뇌졸중이 왔겠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무섭지만 덕분에 정신 차렸고 이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정리해 볼게요. 돈 거의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는 분들이 많다는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아침 식탁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아침에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 있으신가요? 국물이 짜면 한 끼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데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2000mg인데 짠 국 한 그릇이면 1000mg이 넘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국물은 조금만, 밥을 국물에 말지 말고 따로 먹기, 국 대신 나물 반찬 하나 더, 김치도 덜 짜게 담근 걸로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껴지죠. 이게 무슨 맛이야? 먹는 재미가 없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이 적응해요. 그때부터는 예전엔 왜 저렇게 짜게 먹었지 하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입맛은 바뀌거든요. 2주면 충분하고 2주만 참으면 새로운 입맛이 생겨요. 김용호 씨도 처음 2주가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먹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했지만 3주차부터는 괜찮아졌대요. 신기하게도 입맛이 바뀌면서 이제는 짠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요. 두 번째로 간식을 바꿔보는 겁니다. 과자나 빵, 떡 이런 걸 자주 드시나요?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게 혈관벽에 조금씩 영향을 주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급격하게 내려가면 또 배가 고파지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과일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몇 개, 요구르트 하나처럼 단맛이 당길 때 이런 걸로 대체하면 혈당도 덜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가면서 영양도 있어요. 처음엔 아쉬울 수 있어요. 과일이 과자만큼 달지 않아 견과류는 고소하긴 한데 뭔가 허전해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좋아지고 과자의 인공적인 단맛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집니다. 박순자 씨는 예전에 오후마다 과자나 빵을 먹었는데 출출할 때 먹으면 딱 좋더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과 반쪽이나 방울토마토를 먹어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고 과자 먹으면 속이 부대껴요 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저녁 식사를 조절해 보는 겁니다.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술 한잔 하는 게 일상이었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기름기 적은 부위로 바꾸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더 늘리는 거죠. 예를 들어 삼겹살 200g 먹던 걸 100g으로 줄이고 대신 상추, 깻잎, 쌈채소를 2배로 늘리면 포만감은 비슷한데 기름 섭취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마시던 걸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한 번에 마시는 양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소주 한 병 마시던 걸 반병으로, 반병 마시던 걸 3분의 1병으로 천천히 줄여가는 겁니다. 김용호 씨는 예전에 거의 매일 술을 마셨는데 저녁에 소주 한 잔이 낙이었지 했지만 지금은 주말에만 마셔요. 처음엔 아쉬웠는데 지금은 주말에 마시는 술이 더 맛있고 매일 마시니까 습관이었지 진짜 즐기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으려면 적당한 수분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그러면 혈관벽에 부담이 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기 전 한 잔, 저녁 먹기 전 한 잔, 자기 전 한 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 45잔은 마시는 거예요. 한 잔을 200ml로 계산하면 800만 1000ml고 여기에 식사 중에 마시는 물까지 하면 하루 1.5리터 정도는 됩니다. 처음엔 화장실 자주 가서 불편할 수 있어요.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게 싫어하지만 몸이 적응하면 그것도 자연스러워지고 화장실 자주 간다는 건 신장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박순자 씨는 예전에 물을 거의 안 마셨는데 목이 마를 때만 마셨지 했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마셔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2시간마다 물 마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하루 10분 걷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혈관 건강은 음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여야 하는데 혈액이 순환하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하고 특히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도와줍니다. 하루 10분만 집 앞을 걸어보세요. 10분이 뭐가 달라져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분을 매일 하면 일주일이면 70분이고 한 달이면 300분이며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 20분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렇게만 해도 하루 20분이에요. 김영호 씨는 지금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데 처음엔 10분도 힘들었고 숨도 찼지만 지금은 30분도 가뿐하대요. 걷다 보니까 체력이 생기고 아침에 걸으면 하루가 상쾌하다고요. 여섯 번째로 요리할 때 기름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요리할 때 기름을 얼마나 쓰시나요? 볶음 요리할 때 기름을 듬뿍 두르시나요? 기름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래도 요리는 되고 맛도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튀김 요리는 가능하면 줄이고 굽거나 찌는 요리로 바꿔보세요. 치킨을 먹고 싶으면 후라이드 대신 오븐 구이로, 감자튀김을 먹고 싶으면 튀기는 대신 오븐에 구워서 하면 기름 섭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박순자 씨는 예전에 기름을 많이 썼는데 음식이 맛있으려면 기름을 넉넉히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기름을 최소한으로만 써요. 신기하게도 기름 덜 써도 맛있고 재료 본연의 맛이 더 잘 느껴진대요. 일곱 번째로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라면이나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나요?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많고 첨가물도 많은데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먹던 걸 1번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고 라면이 먹고 싶으면 스프를 절반만 넣고 계란이랑 채소를 듬뿍 넣으면 나트륨도 줄고 영양도 늘어나요. 김용호 씨는 예전에 점심마다 라면을 먹었는데 간편하고 맛있잖아 했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먹어요. 처음엔 아쉬웠는데 지금은 라면 먹으면 너무 짜게 느껴지고 예전엔 이렇게 짜게 먹었나 싶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당장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혈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미 혈관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식습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럴 땐 전문가와 상담해서 약물 치료나 다른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대 하는 정보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홍삼이나 오메가3, 코엔자임 같은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예방과 관리의 차원이지 치료는 아니거든요. 이미 불편이 크거나 수치가 많이 높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약 먹기 싫어서, 병원 가기 싫어서 하고 미루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익숙해지면서 바꿔가는 겁니다. 김영호 씨도 처음엔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했는데 첫 주에 너무 무리했더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포기하고 싶더라고 해서 아내랑 상의해서 천천히 하나씩 바꾸기로 했대요. 그게 더 오래 갔다고요?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더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것만 바꾸자, 다음 주는 저것만 바꾸자 하면서 했대요.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그 혈관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선택이에요. 김영호 씨처럼 몇 년 동안 그냥 넘기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바꿔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좀 더 가볍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거든요. 아빠 요즘 얼굴 좋아 보여. 엄마 예전보다 힘이 생긴 것 같아 하는 말을 듣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보상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식탁 위의 선택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5년 후, 10년 후의 나를 만들어요. 혈관은 조용하고 아프지도 않아서 더 쉽게 넘어가지만 그 조용함 뒤에 조금씩 변화가 쌓이고 있어요. 오늘 저녁 식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5년 후에 나를 만들고 있는 걸까 하고요.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가끔 짜게 먹어도 괜찮고 가끔 기름진 음식 먹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거든요. 일주일 중 5일을 건강하게 먹으면 2일은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김영호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80%만 지키자 하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오래 갔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고기도 먹지만 평소에 관리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박순자 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명절 때 자식들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땐 그냥 평소보다 좀 더 풍성하게 차리지만 명절 끝나고 다시 평소대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결국은 선택입니다. 오늘 선택, 내일 선택,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5년 후, 10년 후의 나를 만들어요. 혈관은 그 선택을 기억하는데 조용히 그렇지만 정직하게 기억합니다. 이 내용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하는 데 참고해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